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체역학 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31번 나가죠. 자, 어떤 그 배관 내에서 요 유량을 갖다가 두 배로 하기 위해서 양단의 그 압력 차는 몇 배가 되어야 하는가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요건 여러분이 우리 달시 공식에서 보면은 이 마찰 손실 수도 구하는 공식 있죠. 요 놈은 두 지점의 요 압력 차를 비중량으로 나눈 것과 같죠. 또 하겐 포화젤의 그 법칙에 의해서 요 마찰 손실 수도는 감마 비중량이죠. 그다음에 파이 d의 4승분의 128에다가 점성계수 뮤에다가 관의 길이 유량을 갖다 곱한 거죠. 그래서 둘이 서로 같은 공식이니까 자, 압력 차를 비중량으로 나눈 것은 감마 파이 d의 4승분의 128 뮤 LQ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대각선을 곱한 건 서로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비중량에다가 128 뮤 LQ는 델타 P에다가 비중량 감마 파이 d의 4승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요 감마는 서로 같으니까 서로 약분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유량 Q는 128 뮤 L분의 델타 P에다가 파이 D의 4승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이 유량이라는 것은 두 지점의 압력 차하고 비례 관계죠. 그러니까 유량이 두 배가 되면 요 압력 차도 마찬가지로 두 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31번 같은 경우는 풀을 필요가 없어요. 즉 유량하고 압력 차는 비례 관계. 요것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답 금방 나오죠. 유량이 두 배니까 당연히 압력 차도 두 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다음 32번 가죠. 자, 32번은 U자간 마노메터에서 S2 요거의 그 비중을 갖다 구하라는 문제죠. 자,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여기를 수평으로 이렇게 그렸을 때 요 A 지점하고 여기 B 지점은 서로 압력이 같은 거죠. 즉 PA하고 A 지점의 요 압력하고 B 지점의 압력은 서로 같은 거죠. 그럼 요 A 지점의 요 압력은요, 감마원, 즉 여기 감마원하고 H1의 곱, 여기서 여기까지의 압력에다가 다시 이 지점하고 이 점의 압력, 즉 감마2, H2죠. 이게 바로 뭐예요? PA죠. A 지점의 압력이 되는 거죠. 자, B 지점의 요 압력은요, 요 높이에다가 B 중량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감마3에다가 H3 곱하면 되죠. 요 놈이 바로 B 지점의 압력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B 중량이라는 건 뭐예요? 물의 비중량에다가 비중을 곱한 거죠. 요 식을 갖다 여기다 대입을 하면 감마1이라는 것은 물 비중량에다가 S1이죠. 곱하기 H1 플러스, 자, 감마2도 마찬가지로 물 비중량에다가 S2, 여기에다가 H2죠. 자, 감마3도 물 비중량에다가 S3에다가 H3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요 감마
S3는 다 똑같으니까 지워도 되겠죠. 공통이니까. 그래서 결국 여기서 S1H1 플러스 S2H2 그러면 S3H3가 되는 거죠. 식에다 주어진 값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물어본 건 S2의 비중이니까, 자, S1은 지금 여기 비중이 1이라고 되어 있죠. S1 1. 자, H1은 20cm예요. 미터로 하면 0.02m인데, 0.2m인데, 그대로 20cm 대입해도 상관없어요. 다 cm로 하면 되겠죠. 우리가 20cm. 플러스. 자, S2는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자, H2는 여기죠. 요 H2는 주어진 값이 10cm예요. 자, S3는 비중이 2라고 주어져 있죠. 자, 높이 H3는 30cm. 자, 그러면 여기가 20이죠. 20 플러스 10S2. 이거는 60. 자, 10S2는 그러면 이항하면 40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가 되니까. 자, S2는 그대로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3번이 바로 답이죠. 비중은 이제 4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32번은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것이 이 높이가 주어진 부분 있죠. 이 부분에 압력은 서로 같다. 그래서 한쪽을 PA, 한쪽을 PB로 했을 때 지시하는 압력은 서로 같은 거죠. 그럼 33번 가죠. 자, 33번은 여기 물이 들어가 있는 그림과 같은 수조에서 바닥에 D에 그 구멍이 생겼다는 거죠. 그럼 바로 아래 Y지점에서 분류 반지름 요 R 값을 계산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여기 1지점에 유량하고 요 2지점의 유량은 서로 같죠. 다시 말해서 1지점의 유량 Q1하고 2지점의 유량 Q2는 서로 같은 거죠. 유속은 다르더라도 유량은 서로 같은 거죠. 자, 그러면 Q1 1지점에서의 우리가 유속을 U1이라고 하면 U1은 루트 2G에다가 높이, 지금 높이가 얼마예요? 1지점까지 여기 H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H를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럼 U2는 루트 2G에다가 요 높이 H하고 그다음에 요 밑에까지 여기에 그 높이가 주어진 값이 Y라는 거죠. Y. 요게 지금 Y죠. 그래서 H 플러스 Y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물어본 거는 뭐예요? 요 반지름 R 값이 얼마냐 요걸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Q1이라는 것은 U1에다가 A1이죠. 이걸 반대로 하면 A1, U1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재에 있는 대로 A1, U1으로 해도 되겠죠. Q1은 A1, U1. 자, Q2라는 것은 A2. 이 지점의 단면적에다가 유속 U2를 갖다 곱한 거죠. 자, 그러면 1지점의 단면적은 4분의 파이 D의 제곱. 관경이 지금 D죠. D의 제곱. 곱하기 U1은 루트 2GH가 되는 거죠. 자, 요놈 A2는 지금 여기 요거의 단면적인데 뭐가 나왔어요? 반지름 값이 나와 있는 거죠. 여기 요 반지름 값을 R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직경이 D 값이 나오든 R 값이 나오든 여기서 단면적은 파이 R의 제곱이죠. 직경을 이용할 경우 단면적은 4분의 파이 D의 제곱.
이건 서로 같은 거죠. 그래서 밑에 반지름값 R이 나왔으니까 파이 R의 제곱이 단면적이죠. 여기에다가 유속이 2G의 H 플러스 Y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이 R 값을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R의 제곱은 파이에다가 루트 2G의 H 플러스 Y분의 4분의 파이의 D의 제곱 루트 2GH죠. 자, 위에도 파이분의 1을 해주고 밑에도 파이분의 1을 해주면 요 파이는 서로 없어지는 거죠. 약분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반지름의 제곱은 4분의 파이가 없어졌죠. 4분의 D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루트, 같은 루트니까 2G의 H 플러스 Y 분의 2G의 H가 되는 거죠. 같은 루트니까 같이 씌워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 약분이 또 가능하죠. 자, 2G는 서로 같으니까 약분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요 R의 제곱이니까 R을 갖다가 여기다 벗겨내려면 여기다 루트 씌워줘야 되겠죠. 이 전체에다가 루트 씌워주면 되는 거죠. 자, 루트 R의 제곱은 그대로 R이 되는 거죠. 자, 요 4분의 파이 D의 제곱은 뭐예요? 4분의 D의 제곱. 자, 4분의 요 D의 제곱은 2분의 D의 제곱과 같은 거죠. 그리고 2분의 D의 제곱이니까 루트 벗겨내면 그대로 2분의 D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루트 A라는 건 뭐예요? 루트 A라는 것은 요거는 A의 2분의 1승이죠. 그럼 여기다가 루트 A에다가 또 루트를 씌워 놓으면 요건 A의 2분의 1승에다가 또 2분의 1승이니까 결국 A의 4분의 1승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루트 H 플러스 Y분의 H의 루트의 루트니까 4분의 1승이라는 거죠. 이걸 찾아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그 3번이 있는 거죠. 3번. 그래서 이 3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33번은 유체 연속의 방정식, 즉 유량이 서로 같다는 거, 요것만 여러분이 응용을 하면 쉽게 여러분이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럼 34번 가죠. 자, 이 34번은 가역 단열 과정이에요. 단열 과정이라는 것은 온도 변화가 없다는 거죠. 전후에 온도 변화가 없이 일정한 온도를 유지했을 때 가역 과정을 우리가 가역 단열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 가역 단열 과정에서 P1분의 P2 압력 관계는 부피 V2분의 V1의 비열비 K승이 되는 거죠. 이 공식을 알아야 여러분이 풀 수가 있는 건데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문제에서 P1은 100kPa, 온도가 20도죠. 자, 최적을 30%를 줄였을 때 이 압력을 물어본 거고, 비열비 K는 1.4로 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P1은 지금 100kPa이죠. P2는 우리가 지금 구하려는 거예요. 나중 압력은. 자, 그러면 최적을 30%로 줄였으니까 나중에 그 부피는 0.3이고 처음 부피는 1이라는 거죠. 30%를 줄였으니까.
그래서 V2가 0.3, V1 처음 부피는 1이라는 거죠. 자, B열비를 우리가 1.4로 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P2를 여기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P2는 서로 대각선을 곱한 건 같은 거니까 100에다가 곱하기 0.31분, 0.31이 아니고 30이죠. 0.30분의 1에 1.4승이죠. 요거 먼저 계산하고 이제 100을 여러분이 곱해주면 얼마가 나오느냐? 539.55가 나오죠. 그래서 맞는 답은 4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그래서 34번은 여러분이 가역 단열 과정에서 압력과 요 부피 관계를 여러분이 암기를 해야 풀 수가 있는 거고요. 35번 가죠. 자, 유효 낙차. 낙차가 지금 H죠. 요게 65m. 그러니까 유량 Q가 20세제곱퍼분. 수력 발전소에서 수차의 이론 출력. 자, 수차의 이론 출력이 우리 주로 얘기하는 출력이 뭐냐? 이게 수동력이에요, 수동력. 우리가 수동력, 축동력, 모터 동력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수동력, 수차의 이론 출력을 수동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축동력, 샤프트에 대한 동력, 그 다음에 모터에 대한 동력. 그래서 이 수동력 우리가 W로 표기해요. 워터. 축동력은 샤프트에서 S. 그 다음에 모터 동력은 P로 표기하죠. 그래서 이거 킬로와트로 계산할 때. 자, 이건 비중량. 뉴턴 퍼 미터의 3승. 여기에다가 Q, 세제곱 퍼 세크죠. 여기에다가 전량적 H, 미터죠. 요거를 킬로와트니까 요걸 킬로 뉴턴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럼 여기 1000으로 나눠줘야 돼요. 요걸 킬로와트니까 킬로 뉴턴으로 바꿔주려면, 아니면 그대로 여러분이 킬로 뉴턴을 갖다 대입을 하면 1000으로 나눠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축동력도 마찬가지로 RQH 나누기 1000. 요거는 효율로 다시 나눠주는 거죠. 자, 모터 동력 RQH를 1000으로 나눠주고 효율로 나눠주고 전달계수 곱해주면 이게 모터 동력이 되는 거죠. 식에다 여러분 그대로 대입을 하면 돼요. 자, 수동력이니까 지금 물이죠, 물. 그러니까 비중량이, 물 비중량이 9800 뉴턴 퍼 미터의 3승이죠. 자, 토출량이 20세제곱퍼, 세크로 되어 있네. 분이 아니고 세크. 그대로 20세제곱퍼 세크 대입하면 되죠. 자, 전량적은 지금 65m. 이걸 그대로 1000으로 나눠주면 되죠. 아니면 여러분이 1000을 안 해줄 것 같으면 여기를 9.8kN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놈을 갖다 계산하면은 12740.10 킬로와트로 하면 12740.10. 그래서 1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수동력, 축동력, 모터 동력, 이건 반드시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죠. 36번 가죠. 자, 36번은 내경이 D인 배관. 자, 내경이 이렇게 갑자기 확대가 되는 거죠. 처음에 요 내경이 D예요, D. 근데 나중 내경, 요 D가 얼마로 확대됐냐? 3배로 확대가 된 거죠. 즉, D1, 처음 내경이 1일 때 확대관의 내경은 3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물의 속도가 몇 배로 줄어들겠느냐, 그 얘기예요.
배관이 작으면 그만큼 유속이 빠르고 배관이 크면은 그만큼 유속이 느려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를 우리가 1지점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여기를 2지점이라고 하면은 1지점에서의 그 유량 Q1하고 2지점에서의 유량 Q2는 서로 같죠. 근데 이 유량이라는 것은 유속에다가 단면적 곱한 거죠. 그래서 Q1은 U1A1, Q2는 U2A2가 되는 거죠. 자, U1 곱하기, 자, 요거의 단면적은 4분의 파이에 D의 제곱이니까 D가 지금 D1이 1이죠. 1의 제곱. U2에다가 4분의 파이에 D, 3으로 지금 D1이 1이면 D2는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3의 제곱. 자, 여기서 같은 건 서로 약분이 가능하죠. 그래서 4분의 파이는 서로 지울 수가 있는 거죠. 해서 여러분 요거 계산하면 U1 1의 제곱 해봐야 그대로 1이니까 U1은 3의 제곱은 9죠. 9 U2가 되는 거죠. 결국 여기서 U2 나중 큰 배관에서의 유속은 9분의 1 U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 큰 배관에서의 유속은 작은 배관에서의 그 유속의 9분의 1배가 되는 거죠.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바로 답이 되죠. 다음은 37번 넘어가죠. 자, 37번은 수문에 관한 문제죠. 그래서 보시면 수문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수문의 요 길이가 지금 1.5m예요. 근데 폭이 1m라고 주어져 있죠. 자, 근데 여기 보면은 1m가 위로 올라가 있죠, 여기. 이게 또 1m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힘이라는 것은, 받는 힘은 비중량에다가 이 높이의 평균치, 여기에다가 단면적을 갖다 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요 h 반은 어디서 어디까지냐? 수문이 지금 여기 있죠? 그럼 이 높이를 여러분이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높이가 이 놈이 h바예요. 지금 이 높이. 여기가 수문이 있는 거죠. 여기 수문이. 이 길이가 지금 1.5m. 요 길이가 지금 1m예요. 1m. 요 각도는 지금 40도라고 주어져 있죠. 자, 그럼 이 높이, 요 높이가 지금 y바가 되는 거죠. 아, y바가 여기 아니고요. 요 지금 수문의 중심선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 요 길이를 지금 우리가 y바로 보는 거죠. 교재의 그림에는 지금 뭘로 쓰여 있냐? x로 되어 있어요. x. 자, 그러면 y바는 여러분이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y바는 요 길이 h가 아니고 1m죠. 1m에다가 여기 1.5m, 여기 절반이에요. 1.5m의 절반. 그래서 1.5m 나누기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한 것이 얼마가 나왔느냐?
이건 아직 그냥 계산처럼 그대로 y 바를 대입을 했네요. 자, 그러면 요 길이, 요 높이 있죠, 요거 h. 요거를 지금 여기서 뭐라고 표기했냐? y 바 사인 세타로 한 거죠. 요 길이는 요 y 바에다가 사인 세타를 갖다 곱한 것과 같죠. 그래서 여러분 삼각 함수에서 요 각이 세타면 이쪽을 지금 요 길이는 요 빗변의 길이를 우리가 y 바라고 가정을 하면 이는 y 바에 사인 세타죠. 요 길이는 y 바에다가 코사인 세타죠. 해서 지금 요 수직거리죠. 수직거리는 이 교재에서는 지금 y 바 사인 세타로 한 거죠. 요 길이. 자, y 바 그대로 대입을 한 거예요. 1 플러스 2분의 1.5. 여기에다가 사인 4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놈을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왔느냐? 1.1249m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림에서 요 수직거리 요게 1.1249가 나온 거예요. 이 높이는 그대로 3m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단면적 A는요. 단면적 요 A는 지금 수문이 가로가 1m, 세로가 1.5죠. 그래서 1m 곱하기 1.5m. 그럼 얼마? 1.5 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그럼 갖다 이제 대입을 하면 되겠네요. 작용하는 힘은, 자, 여기 비중량인데, 비중량이라는 것은 물의 비중량에다가 비중을 곱한 거죠. 자, 물 비중량이 뉴턴으로 하면 9,800 뉴턴 퍼 미터의 3승이죠. 여기에다 비중 0.8을 곱하는 거죠. 근데 여기 물어본 건 뭐예요? 킬로 뉴턴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이거를 킬로 뉴턴으로 하면 되겠네요. 자, 물 비중량에다가 요 S, 요 놈이 바로 비중량 값이죠. 그 다음에 요 H 바에다가 단면적 곱한 거죠. 그대로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돼요. 자, 물 비중량을 킬로 뉴턴으로 하면 9.8 킬로 뉴턴 퍼 미터의 3승. 자, 비중이 0.8이라고 주어져 있죠. 자, 요 H 바는요. 요 높이, 요게 H죠, 지금. 3m에다가 y 바 사인 세타 곱한 거예요. 그래서 3m에다가 1.1249 y 바 사인 세타 1.1249m. 요게 바로 y 바 사인 세타에다가 h를 갖다 더한 거죠. 여기에다 단면적 1.5 제곱미터 곱해주면 되는 거죠. 해서 계산한 값이 48.51 킬로 뉴턴이 나온 거죠. 그래서 가장 48.51이니까 4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자, 37번은 좀 복잡은 한데 한번 이해만 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삼각함수에서 x축하고 y축의 요 길이 계산하는 거, 요것만 여러분 이해를 하면 쉽게 이제 풀 수가 있는 문제죠. 그럼 38번 넘어가죠. 자, 38번은 관로의 그 손실에 대한 내용 중 요 등가 길이의 그 의미로서 옳은 것을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요 등가 길이라는 것은 배관 부속을 갖다가 동일 구경, 동일 유량에 대해서 동일한 마찰 손실을 갖는 직관의 길이로 그 환산한 걸 우리가 등가 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여기 부차적 손실이 뭐예요? 부차적 손실이 직관의 손실 이외의 손실을 우리가 부차적 손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마찰 손실이 주 손실이 있고
부차적 손실이 있는데 이 주손실은 직관에 의해서 생기는 마찰 손실을 우리가 주손실, 직관 외에 마찰 손실을 우리가 부손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장 옳은 것은 여기 부차적 손실과 같은 크기의 마찰 손실이 발생되는 직관의 길이에서 1번이 맞는 거 답이 되는 거죠. 다음 39번 가죠. 자, 캐비테이션, 공동현상의 방지 방법으로 옳은 것을 갖다 모두 골라내라는 거죠. 그래서 캐비테이션은 여기 펌프가 있으면 수원이 이 펌프보다 아래에 있는 경우 수원이 이 펌프보다 아래에 있을 경우에는 이 흡입배관 내에 공기가 있으면 물을 갖다 빨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요 캐비테이션 방지 방법은요, 펌프의 설치 위치를 낮추어서, 즉 펌프의 설치 위치를 여기다 낮추는 거죠. 이렇게 낮추면 흡입 양정을 최대한 작게 하는 거죠. 흡입관 지름을 작게 하는 것이 아니고 흡입관의 지름은 크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니은은 틀린 거고, 그다음에 펌프의 요 회전수를 작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맞는 답은 기어가고 디귿. 그래서 2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동현상 요 방지 대책, 그다음에 NPSH하고 캐비테이션의 관계, 이건 여러분이 여러 번 읽어보셔야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요 펌프의 설치 위치를 수원보다 낮게 하면 방지할 수가 있고요. 펌프의 물 안내 날개에 요 임펠러의 그 속도를 감속해야 되겠죠. 흡입 측 수도하고 마찰 손실 적게 하고 흡입 관경은 크게 하는 게 더 좋죠. 그다음에 양흡입 펌프를 사용한다. 즉 여기 수원이 있으면 여기 펌프가 있죠. 그럼 이쪽에서도 흡입이 되고 이쪽에서도 흡입이 돼 가지고 토출하는 거, 이런 거 우리가 양흡입 펌프라고 그래요. 그래서 캐비테이션 발생 한계는 유효 흡입 양정하고 필요 흡입 양정하고 같은 거, 이걸 한계라고 하고, 캐비테이션을 방지하려면 유효 흡입 양정이 필요 흡입 양정보다는 커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펌프를 설계할 경우에는 유효 흡입 양정을 필요 흡입 양정보다 1.3배 크게 우리가 설계를 하는 거죠. 다음 40번 가죠. 자, 중력 가속도가 10.6 미터 퍼 세크의 제곱. 이때 그 중량, 무게죠, 무게. 또는 이걸 F로 표기로도 하죠. 그래서 이 중량이 100뉴턴. 그럼 중력 가속도가 1.67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일 경우에 이 중량은 얼마가 되겠느냐, 이걸 물어본 거죠. 이건 비례식으로도 풀 수 있어요. 자, 10.6일 경우에 무게가 100뉴턴이라는 거죠. 그럼 1.67일 경우에는 얼마가 되겠느냐? 대각선을 곱한 건 같죠. 그래서 10.6x는 1.67 곱하기 100. 그래서 x는 10.6분의 1.67 곱하기 1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풀으셔도 얼마가 나오냐? 15.75 뉴턴 나와요.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3번이 답인데요. 요거를 우리 유체 역학적으로 푼다면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무게라는 것은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질량은 중력 가속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무게죠. 그럼 결국 이 질량이라는 건 뭐예요? 무게를 갖다가 중력 가속도로 나눠준 거죠.
그러면 여기 일식에서 질량을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무게가 지금 100N이죠. 자, 중력과 속도가 10.6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질량을 갖다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왔느냐? 예, 9.43이 나온 거죠. 단위를 보면 이게 뉴턴, 예, 세크의 제곱, 퍼, 예, 미터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킬로그램하고 같은 단위예요. 질량이죠, 질량. 그러면 중력 가속도가 1.67로 변경되었을 때 무게 계산할 수가 있죠. 질량 9.43이죠. 중력 가속도 1.67. 요거 계산해도 15.75N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풀기 좋은 방법은 이렇게 비례식으로 푸는 게 가장 아마 기억에 남을 거예요.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